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8일 월요일이죠. 4월 달도 이제는 마지막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는 다가오고 이제 5월 달이 곧 다가옵니다. 네, 요즘 4월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 4월 달 들어서 외국인 정책이랄까요? 뭐 출입국 정책, 또 이런 데도 여러 이 정책이 지금 발표된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은 제가 이 4월 달에 주요하게 발표됐던 출입국 정보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리고 또 관련된 또 뭐 사건이랄까요, 뭐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GNI 아시죠? 이 국민총소득 GNI. 보통 우리가 영주 자격을 신청하고 그러면은 꼭 기준을 삼는 게 이 GNI 1인당 이 GNI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뭐 몇 배냐 아니면 거기 뭐 70%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4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적용 기준이 4,995만 5천 원이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4,995만 5천 원. 네, 거의 그러니까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거의 뭐 5천만 원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간 이 총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때는 한국이 일본보다 이 국민총소득이 앞질렀다 뭐 이런 또 언론 뉴스에 관심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것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도 앞질렀고 그게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나 외국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이 총소득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네, 1인당 총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상당한 거죠. 네, 어쨌든 우리 뭐 GN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난 4월 1일부터 소방청하고 이 법무부가 협력을 해서 국내 차려하고 있는 외국인, 뭐 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소방 안전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시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소방 안전 교육. 뭐 4월 달인가요? 지난 3월 말, 뭐 4월 달 그때 저기 경북 그쪽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상당히 뭐 뭐랄까요 재난도 많이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산불뿐만 아니라 이 공장에서 이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난해 6월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큰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죠. 거긴 또 배터리까지 생산하는 공장이어서 뭐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까지 같이 이어져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23명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서 외국 국적인 우리 중국 동포들이 17명, 중국 국적 동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외국인 1명 이렇게 해서 한 18명 뭐 이렇게 사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소방안전 교육이 더 이렇게 관심도 있고 이 교육이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4월 1일부터 이 소방청하고 법무부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서 이 소방안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이런 교육을 하게 됐는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하이코리아의 전자 입국 신고서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전자 입국 신고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뭐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그 비행기나 배 안에서 이 종이에다가 이 입국 신고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자 입국 신고서를 미리 작성을 하면은 그렇게 종이로 작성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이제는 한국에 입국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뭐 전자 입국 신고서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매달 좀 공지를 하는 거지만은 국적 업무 이 심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것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 4월 경우 국적 업무 심사 기간. 지난 방송해 보니까 그 댓글로 한국어 시험도 다 통과가 됐고, 그리고 기하 심사 기간을 봤는데 2년이 넘도록 이 기하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답답함을 좀 호소하는 댓글을 적어주신 분도 있는데, 네, 국정업무 심사기간 이렇게 보니까 뭐 그전 달하고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좀 오래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정업무 이 심사기간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이제 본 방송을 시작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필의 동포세계, 네,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시기 전에 또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또 응원 댓글도 이렇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내를 해드릴 게, 네, 감사한데요. 골절 수술은 세운병원 다릅니다. 네, 세운병원. 네, 이번 5월 달에도 또 계속 후원 협력 기관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죠. 이 세운병원은 지난해 6월 달부터 꾸준히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1년 이전 다 되어 가는데, 어쨌든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세운병원 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들의 병원을 방문하시고서 또 좋은 뭐 또 그런 이야기도 있으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1년 가까이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운병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실제로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관절 척추 이 전문 병원이지만은 또 뭐 여러 진료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 건강 검진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 전화번호로 나와 있으니까, 네, 전화로 상담하시고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또 이렇게 의뢰를 했다고 하면은 더 반갑게 맞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는 세운병원 외에 또 있죠. 우리 엠플란트, 네, 엠플란트 5사 이 치과의원, 네, 중국 동포 한정 특가 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죠. 이 대림역 이 9번 출구, 거기 하나은행이 있는 건물 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엠플란트 5사 이 치과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젊음의 비결을, 네, 알려드립니다. 이 멜로 이 피부과 영등포점입니다. 네, 어쨌든 1대1 책임 치료도 해주고요. 예뻐지고 싶을 때 미용 뭐 이런 거 해주시고, 네, 또 영등포 이 신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우리 동포분들이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저희 방송에도 이렇게 광고 홍보 후원 협력 기관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있죠. 그래서 피부와 관련돼서 또 예뻐지고 싶은 분, 젊어지고 싶은 분들, 네, 멜로우 네, 피부과 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이 협력병원에 더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정기구독 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김영희님, 또 김병철님, 또 남궁항님 각 5만원씩 이렇게 또 정기구독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 또 매달 이렇게 1만원씩 또 후원을 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또 동포들의 또 대변자 또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기존 때가 준비했던 방송 한 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코리아가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2025년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024년도죠. 적용 기준 4,995만 5천 원이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GNI 기준 우리가 영주 자격을 취득하거나 체류 자격 변경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GNI 국민 총소득 1인 국민 총소득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GNI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데 GNI가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달러 기준이니까 달러 기준보다는 우리 한국 돈 원화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죠. 네, 2013년도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3,134만 원이었습니다. 3,134만 원. 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갔다가 2020년도에 4,004만 원으로 이 4천만 원대를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계속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는 4,725만 원, 그리고 2024년도 4,996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 GNA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GNA가 지난해죠. 1인당 이 국민 총소득이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일 겁니다. 이 4,725만 원이었을 때 이게 일본을 추월을 했다 해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을 추월을 했다. 2023년 1인당 한국의 1인당 실질 GNA가 국내 총소득이죠. 한국이 기준 세계 6위에 오른 처음 기록이었고, 그리고 그게 한국이 36,194달러, 그리고 일본이 35,793달러였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401달러 정도 더 이렇게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도 이 한국 경제가 6월 5일날 보도했네요.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첫 일본을 추월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연합뉴스에서도 1인당 국민총소득 36,224달러 주요국 중 6위를 차지했고 일본보다 높게 나왔다. 그거죠. 이렇게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총소득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국민적 소득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이 한국의 1인당 실질 GNA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의해서 전체 6위를 기록했다. 네, 이렇게 6위를 기록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GNA가 결국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제는 일본보다 잘 사는 우리 한국이 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는 중국을 볼까요? 1인당 GNA 13,800달러입니다. 2025년 이렇게 진작되는 게요. 세계 한 70위고, 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2024년 기준 36,624달러 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보다는 한 3배 가까이인가요? 아마 2배 반, 뭐 3배 이렇게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의 그 GDP는 19조 5,350억 달러로 세계 2위입니다. GDP. 네. 국내 총생산. 이게 19조 5,350억 달러. 이 세계 1위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미국은 한 30조 원 가까이. 그 다음에 중국이 19조 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인가? 그 정도 돼요. 이 GDP가. 아무래도 뭐 중국은 15억 인구로 짐작했을 때 15억 인구의 전체 총 생산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뭐 우리 한국이야 5천만 인구의 뭐 국내 총생산이니까 뭐 1조 7천억 달러. 그 중에서도 1인당 GDP는 그러니까 36,244달러 이렇게 나오지만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15억 인구가 총 국민 총생산이 19조 5,350억 달러이지만은 1인당 부도는 13,800달러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국가는 세계 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지만은 1인당 어쨌든 그 경제 수준은 세계 70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이 GNI, 네, 뭐 이렇게 일본보다 좀 앞서게 나왔다 해서 뭐 국내 언론도 관심 갖고 있는데, 글쎄요, 정말 뭐 한국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지만은 과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인당 GNI 13,000달러인 중국, 또 이제는 뭐 계속해서 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모든 뭐 산업과 기술과 인구에서는 한국을 앞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1인당 GNI도 한국을 추월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1인당 GNI가 한 7만 5천 달러인가 이렇게 되죠. 네, 그 정도로 됩니다. 미국이. 한국이 3만 지금 6천 달러가 된 거고, 일본도 좀 그 정도 되는 거죠. 3만 6천 달러. 중국은 1만 3천 달러. 근데 이 중국이 무섭게 뭐 추격해 온다 이런 건데, 글쎄요. 그러나지만 좀 요즘 중국이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트럼프 집권이기가 되면서 지금 관세 정쟁을 벌이면서 계속 중국을 옥죄기를 하고 있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뭐 그거는 제가 한번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는 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NI가 뭐거든, GDP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분도 있는데, 참고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DP, GNI, 국내 총생산이죠.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GDP. 네. 이게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당시 가격을 곱한 것으로 나라별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쓰인다. 자, GNI는 뭐냐? 국민 총소득. 그로스 내셔널 인컴. 자, GDP에서 국민의 해외 소득을 더하고,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소득은 뺀 값. 그러니까 이제 GDP하고 이 GNI가 어떤 차이냐? GDP는 국내 한 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전체의 국외에 있던 국내에서 있던 그 나라의 전체의 어쨌든 이 경제 규모를 GDP라고 보는데, 이 GNI 국민 총소득이라는 것은 한국 국민이 해외 나가서 벌어들인 소득, 그거를 더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외국인들이 버는 게 있잖아요. 외국인들, 한국 국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소득은 뺀 거죠. 그걸 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총합을 국민수로 나눈 거. 네, 그게 이제는 1인당 이 국민총소득이고, 이게 이제는 국민총소득 GNI다. 이는 GDP하고 GNI 차이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가 국내든 해외이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생산한 경제 규모를 말한다. 그러나 GNI 국민총소득은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 외화죠. 외화가 될 수 있죠. 그 수익을 더하고 대신에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뺀 거. 그게 이제는 GNI 국민총소득이다. 그래서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 인구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1인당 이 국민총소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 GDP와 이 GNI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정부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이 GNI가 얼마인지 뭐 그거 관련돼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뉴스를 볼게요. 4월 2일 글로벌 시대 외국인 안전도 촘촘히 생긴다. 그러면서 소방청과 법무부와 협력을 해서 이 재환 이국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서 이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뉴스 보겠습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기아 외정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대한민국의 소방안전 문화를 이해하고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하여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네, 2020년도부터 이렇게 실시해 왔다는 건데, 네, 그거를 더 강화해서 실시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자 총 1,012명의 제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또 방식을 병행하여서 참가자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화성 전지공장 화재, 바로 작년 6월 24일 날 발생했죠. 그때 이후 소방청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해서 외국인의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의 교과목에 소방 대피훈련 등 재해, 재난 관련 안전교육을 포함을 시켰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이, 네, 여러분들이 화재, 정말 우리가 산불도 큰 피해가 있긴 있었죠. 그런 상황에다가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쪽에서는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한 별도로 또 보험 같은 걸 들어놓지 않으면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할 때 화재 보험도 꼭 들어놓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이 소방안전 교육을 강화시키는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계기가 됐던 게 지난해에 있었던 이 화성,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이었습니다. 자, 4월 3일 날 이 전자입국 신고서 꿀팁을 안내했다. 네, 이거 하나면 한국 입국이 쉬워져요. 이런 내용인데 이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종이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고 한국에 도착 3일 전 PC, 컴퓨터죠.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간편하게 작성하고 공항 도착 후 더 빠르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이 입국 신고서를
그러니까 미리 이 전자, 그냥 PC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 동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 입국 신고서 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아마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국적 업무 심사 기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업무 심사 기간. 이렇게 대충 보니까 혼인기간은 약 한 19개월 정도 걸리고요. 특별기간은 약 19개월, 간이기간은 약 12개월, 입양인은 약 19개월, 일반기간은 약 19개월, 그리고 국적이복은 약 7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요 도표를 좀 보면은, 네, 4월달 현재 국적 업무 심사 기간입니다. 네, 혼인기와 혼인을 이유로 기와 신청한 사람 약 19개월이 소요가 된다. 네. 뭐 실태조사 간소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 10개월이면 된다고 하는 건데요. 2024년 9월 이전 이렇게 심사 중에 있다. 특별기와 국적이복 기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는 약 한 19개월 정도 걸리고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약 8개월 정도 걸린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이기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약 19개월 정도 걸리고요. 심사기간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약 12개월, 그리고 성년이 돼서 입양이 된 사람은 약 19개월 정도 걸린다. 그리고 일반기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또 영주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약 한 19개월 정도 걸린다. 일반기와가 19개월 정도 걸린다. 국적이복 시청자는 약 7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 네, 이렇게 국적 업무 심사 기관에서 이렇게 하이코리아 공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1부로는 이렇게 4월달 좀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출기과 외국인 정책 어쨌든 또 이어서 또 4월달을 한번 총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방송에 또 꾸준히 그렇게 후원 협력해주고 있는 이런 것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